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먼저 미국 증시는 이날 쉬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됐죠. 오늘로 추수감사절 그리고 내일 블랙 프라이데이, 다음 주 월요일이면 사이버 먼데이. 자, 그리고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까지 이제 연달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연말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1년 중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제 미국 시장은 일단 쉬어갔습니다. 내일인 금요일 시장은 열리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반나절밖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거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연말 분위기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 미국에서도 이 추수감사절 연휴와 함께 사실 여러 가지 기업 뉴스 아니면 매크로 경제와 관련된 뉴스 이런 것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워낙 소비가 강력한 국가이다 보니까 소비와 관련된 여행 수요 그리고 쇼핑, 블랙 프라이데이 수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투자의 어떤 힌트를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자, 소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그런 내용들 그리고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내용들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죠.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에서는 이 연말 최대의 쇼핑 시즌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아마존이 국내 진출을 하다 보니까 아마존으로 블랙 프라이데이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쇼핑 시즌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만큼 소비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 소비 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쇼핑 시즌과 연관이 깊은 섹터들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팀 안석훈 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 본격적인 쇼핑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사실 코로나가 재확산된다 이런 것들 네. 때문에 갭이라든지 베스트바이 이런 리테일주의 하락세가 좀 이어졌었잖아요. 그렇죠. 이번 연휴 이후에 이런 리테일 관련주들은 좀 회복하게 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일단 최근에 리테일주의 하락세는 실적 발표 때 이제 우울한 전망이 주 원인이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1월 중순 이후에 이제 4분기 실적 발표 시점까지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공급망 문제와 구인난 등으로 인해서 이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또 거기에 비용을 극대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영이 먼저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갭 같은 경우는 실적 부진에 공급망 이슈가 지속되면서 24% 빠지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베스트바이도 온라인 매출 둔화 소식에 성장성 우려에 12% 급락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노드스트롬도 인건비 등의 증가로 인해서 부진한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실적 발표 당일에 29%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1월 중순까지는 점진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주가가 급락했던 몇몇 기업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올해 연말 쇼핑 시즌도 굉장한 매출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네. 올 연말 쇼핑 시즌의 매출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네, 소매협회나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포인트를 뒀으면 하는 건 이제 실업 지표하고 고용 지표를 봤으면 해요. 실업 지표하고 고용 지표를 통해서 이제 경기 회복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실업 지표 같은 경우에는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7월 말에 40만 건을 기록한 이후에 지속 감소하면서 이번 주 발표된 자료에는 20만 건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랬죠. 또 비농업 부문 고용지수 같은 경우에 8월과 9월에 부진했지만 10월 들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매 판매는 8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는
작년보다 훨씬 나은 숫자, 작년의 대등 또는 작년보다 나은 숫자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2020년과도 견줘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고용 좋아지고 있는데 소매 판매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뭐 사람들이 돈 좀 잘 쓸 수 있겠다 이 정도의 전망인 것 같고요. 자, 네. 그렇다면 연말 쇼핑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리테일과 관련된 ETF가 있다면 어떤 걸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크게 이제 네 가지 ETF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XRT, YBUY, 그리고 ONLN, 그리고 RTH, 이게 네 개 정도 들 수 있는데요. 네. XRT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그 점포를 다 아우르는 그 ETF로 보유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107개를 보유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적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상위 10개 종목 중에 8개가 오프라인 소매 업체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iBuy는 온라인 업체를 주로 담고 있고요. 보유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80여 개 담고 있고 따라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ONLN은 마찬가지로 온라인 소매 업체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39개 종목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각 분야의 1등 종목 위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RTH는 앞서 XRT와 마찬가지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소매 업체를 두루 담고 있는데요. 주요 종목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25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면에 필수 소비재가 24%를 차지하면서 공격적이면서도 좀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는 모습을 띠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최근 그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 정도 이제 진정되고 미국에서 그리고 야외 활동, 대외 활동을 많이 늘리는 상황에서는 오프라인 소매 업체를 함께 담고 있는 XRT와 RTH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온오프라인에 동시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XRT와 RTH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온라인 그 유통주를 주로 선택하고 싶으신 분들은 온라인이라는 티커 내지는 iBuy 티커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연말 쇼핑 시즌에 이렇게 뭐 유통주들도 당연히 어떤 수혜를 받긴 하겠지만 네. 유통주에서 사람들이 결제를 하면 이 결제 관련주들도 당연히 큰 수혜가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결제 관련주들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결제 관련주도 어느 정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최근 들어서 결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좀 지지부진 또는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신에 이제 소비자 신용 데이터 추이하고 카드 지출 데이터 그리고 추수감사절의 예상 여행객을 가지고 좀 추론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최근까지 나온 소비자 신용 데이터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11월 5일에 발표된 게 이제 9월 소비자 신용이 발표되었는데 299억 달러가 나왔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측치의 거의 한 2배에 가까운 수준이고요. 7월과 8월에는 좀 부진했지만 9월 접어들면서 소비자 신용, 그러니까 신용카드와 데비카드를 사용하는 추세가 확실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실업지표하고 고용지표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급여 생활을 늘려가고 또 구직을 하면서 소비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결제 부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실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난 11월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2019년 대비 한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이제 주택 개선 용품점에서 한 46% 정도 결제가 늘어났다고 하고요. 네. 가구점에서 한 40% 늘어났고 음식점과 주점도 24%, 의류가 21%, 숙박 21%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항공은 아직 부진하긴 하지만 2%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실물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온라인 지출도 전년 2019년 대비 한 19% 증가를 했고 작년과도 거의 동등한 수준의 수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따라서 25일 목요일,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오늘부터 그리고 29일 월요일 이제 사이버 먼데이까지 계속되는 이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지출이 이번 연말 쇼핑 시즌 카드 사용 추세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미국 자동차 협회에서 추정한 이번 추수감사절 예상 여행객을 살펴보면 총 5,340만 명이 이동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대부분은 이제
4,830만 정도는 자동차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항공이 약 420만 명 정도가 항공편을 이용할 것으로 보여서 네. 지난 2020년에 한 2배 정도 그리고 2019년에 90%가 넘는 정도 수준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이나 자동차를 통해서 여행을 가려는 여행객들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소비에 그리고 지출에 대한 그 여지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또한 들어서 결제 업체들의 어떤 매출 회복세도 좀 두드러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최근에 뭐 비자라든지 마스터카드 그리고 페이팔, 스퀘어 뭐 이런 기업들이 다 같이 좀 크게 하락했었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그렇죠. 보면 개별 이슈였어요. 뭐 비자와 마스터는 아마존과의 어떤 이슈가 있었고, 네. 페이팔과 스퀘어 뭐 이런 기업들은 사실 뭐 개별 이슈라기보다는 어떤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금리 상승에 따른 뭐 기술주들의 하락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주가는 이렇게 하락했지만 실제 사람들이 카드를 사용하는 양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인다는 걸로 결론을 내려도 될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결제 관련 ETF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사실 이제 결제 관련 ETF는 아직 이제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 기회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가지 정도 있는데 두 가지가 이제 직접적인 결제 관련 ETF가 있습니다. IPAY와 TPAY, iPay, TPay 이렇게 두 네. 가지 ETF가 있는데요. iPay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결제 업체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IT 업체 비중이 한 62%, 금융이 33% 차지하고 있고요. 전통적인 신용결제 서비스 업체에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Pay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결제 플랫폼 업체에 투자하는 ETF로 IT 비중이 67%, 금융 비중이 29%고요. 최근에 이제 BNPL 선구매 후결제 트렌드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BNPL 등 최신 트렌드 업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FINX와 ARKF 이게 두 개 ETF도 있는데 이 두 개 ETF는 핀테크 업체에 투자하는 ETF로 IT 업체에 대한 투자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아크인베스트에서 출시하고 있는 ARKF 같은 경우에는 IT가 50%, 경기 소비재 17%,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1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결제 관련 ETF를 통해서는 거래 금액이나 운용자산 규모에 비해서 관심도가 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관련 ETF들이 담고 있는 개별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펌홀딩스라든지 스퀘어, 최근에 낮고 있는 페이팔 등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 4개 ETF가 한동안 좀 급락세를 보이다가 이번 주 들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 쇼핑 시즌과 결부돼서 향후에 결제가 늘어난다고 보면 이들 ETF에 대한 수익률도 상대적으로 낙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서 안석훈 부장과 함께 우리가 관심 가져봐야 될 ETF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팀 안석훈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